얘기해줄게. 아, 그리고 하나 더 공지사항을 알려주면, 거기 첫 페이지 아까 선생님 그 양력 나오는 데 보면 선생님 그 맨 밑에 보면 카페에 주소 있거든. 그래서 특히 문과관 학생들이나 통사도 자료 올라오면 보고요. 두 번째, 선생님 유튜버야. 문명의 TV가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실버 버튼을 받아야 돼. 근데 나는 원래 실버 버튼 처음에 오면 내가 10,000명인 줄 알았어. 그래서 할만하다 했더니 실버 버튼 10만 명이네. 근데 내가 지금 구독자 수가 몇 명이냐면 1390명이거든. 이거 생각보다 많은 거다. 왜 많은 거냐면 그 1390명이 나와서 구독하면 옆에 뜨잖아. 걔네들 보면 다 8명, 2명이 돼. 그럼 내가 압도적으로 많지. 하여튼 결론은 내가 실버 버튼을 받아야 되니까 부탁이야. 제발 오늘 집에 가서 뭐 해야 된다? 좋아요는 필요 없어. 플리즈 구독만. 그리고 너네만 하지 마. 엄마 불러. 구독. 아빠 불러. 구독. 애들 다 문자 보내. 구독해서 다음 주까지 좀 5만 명만 채워줘. 힘든가? 근데 웃긴 게 이렇게 얘기하면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 내일 10명 준다? 이거 도대체 뭐야? 아니 그래서 딴 게 아니라 현장 강의하는 영상도 올라가서 복습하라고 올라가니까 필요하면 보시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인강으로 듣는 학생도 있거든. 근데 만약에 복습 동영상 필요하면 아까 선생님 휴대폰 번호 알려줬지. 그럼 문자 보내. 카톡이나. 선생님 저 어느 학원, 왜냐면 학원들이 다 차량이 틀리니까 반드시 학원 얘기해야 돼. 뭐 예를 들어 분당대천학원 누군데요? 복습 동영상 이번 주가 부탁드릴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바로 보내줄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항시간처럼 내가 좀 말이 빠르지? 아니 너는 어차피 동영상 인강수강할 때 곱하기 2로 하잖아. 지금 거기다 맞춰줘서 하고 있는 거니까 차근차근 갑시다. 자 이제 89페이지 볼게요. 아 내가 원래 첫날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안 해. 근데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너희도 뻘쭘하지만 나도 뻘쭘하잖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열심히 해야 된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 89페이지 보니까 헌법의 의미와 변화 현상 테마 10입니다.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자, 중요한 거. 자 이게 있어. 자 법규범이라는 게 있어. 법규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물어볼게. 법규범이라는 얘기는 딱 강제력이 있는 거야. 그럼 강제력이 있다는 얘기는 위배하면 처벌받는 거지. 그런데 내가 법률이라고 안 하고 법규범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법규범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강제력이 있는 게. 그래서 법규범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자, 첫 번째는 단계적 구조를 가져요. 즉 여러 가지 있는 법규범들이 단계가 있는 거야. 높은 법규범이 있고 낮은 법규범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법규범들 사이에 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 두 가지는 꼭 외워야 되고, 그럼 어떤 법규범들이 있냐면, 너네가 정상적으로, 이건 내 딸내미도 할 거야. 이제 6학년 올라가는데. 야, 가장 우리나라 법규범 중에 최고 법규범이 뭐야? 헌법이죠. 헌법. 그래서 최고에는 뭐가 있냐면, 헌법이 있고, 그 아래 법규범은 법률이야. 그 아래 법규범이 명령이라는 게 있고요. 그 아래 법규범은 조례, 그리고 마지막 법규범으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법규범이야. 그래서 하나하나 좀 뜯어가야 되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얘기하자. 자, 위로 갈수록 상위법이지. 그럼 만약에 어떤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A라는 사안에 대해서 법률의 규범과 명령의 규범이 달라. 예를 들어 법률은 유죄인데 명령은 무죄야. 그러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 법률이 유죄면 유죄가 되는 거야. 하위 법규범은 무효야. 그래서 규칙보다 조례가 우선하고, 조례보다는 명령이 우선하고, 명령보다는 법률이 우선하고, 법률보다 헌법이 우선합니다. 돼요? 요거 하나 잡았고, 두 번째. 자, 또 이렇게 하거나. 헌법, 법률, 명령은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합니다. 즉, 헌법, 법률, 명령은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와 규칙은 지방정부에만 적용돼요. 자, 여기가 분당이니까 경기도지. 그러면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법률인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경기도만의 법규범인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와 규칙은 지방정부별로 만드는 거고 지방정부에만 적용된다. 되니? 일단 이것도 하긴.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헌법부터 보자. 자, 헌법은 최고법이야.
그래서 너네가 많이 들어본 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입헌주의,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따라 통치해야 되지.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최고법인 헌법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너무 간략해.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헌법 규정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나와? 이게 제일 많이 해봐. 헌법 규정 중에 10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떤 거냐면 헌법 10조는 이렇게 돼 있어.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야, 일단 봐봐. 인간은 존엄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되게 추상적이야. 좋아, 존엄하다고 치자. 볼까? 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데 행복의 개념은 명확하니? 시대마다 다르겠지. 자, 1960년대 우리나라 못 살 때는 행복의 개념은 일단 의식주의 해결이야. 근데 지금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 그치? 그럼 지금의 행복 개념은 달라졌을 거 아니야. 그래도 지금은 이런 거야. 행복의 개념이 예를 들어 자, 내가 지금 이렇게 5층짜리 아파트에 살아. 여기 이제 탄천이 흘러. 그래서 5층에 살고 있어서 탄천뷰야. 그 분양받을 때 뭐 탄천뷰 해가지고 와 좋다 샀어. 봤더니 막 여기 비 오면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탄천이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빈 공터에 20층짜리 건물이 세워지면서 이제는 탄천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앞집 화장실이 보여. 응가하고 있어. 야, 그러면 지금 5층에 살던 애는 짜증 날까 안 날까? 그럼 이제 얘는 뭐를 침해당했냐면 탄천뷰였지. 이제는 무슨 뷰로 바뀌었어? 화장실 뷰로 바뀌었잖아. 조망권이 침해당한 거야. 두 번째는 이때 여기 태양이 들어오다 햇빛이 들어오다 이제 안 들어와. 그럼 일조권이 침해당했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망권 이런 거 의미가 행복과 관련 없어. 지금 이제 조망권, 일조권도 행복과 관련되거든. 그럼 이렇게 시대마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헌법은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헌법이라는 최고법을 만들고 헌법에 따라 통치해야 돼.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 각각 헌법의 가치 있지. 가치에 맞추어 세부적인 법률을 만드는 거야. 세부적으로. 그래서 법률은 되게 세부적. 하위법 규범인. 그러면 뭐 민법을 만들고 형법을 만들고 행정법을 만들고 뭐 사회법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법률에 따라 통치한다. 그러면 법률은 누가 만드니?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거지. 법률은 국회가 다. 국회는 법률을 만들 때 헌법의 가치에 맞추어 만들어야 돼. 근데 만약에 국회가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법률을 만들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하냐면 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자꾸 심사해 봐야 돼. 헌법의 가치를 위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위헌 법률 심판. 그럼 위헌 법률 심판은 뭐냐면 법률은 헌법의 가치에 맞추어야 되는데 법률이 헌법의 가치를 위배한다면 심판에서 무효로 만들겠다. 그러면 위헌 법률 심판 어디서 하니? 헌법재판. 위헌 법률 심판은 헌법재판소예요. 그 미리 하나 조금 좀 심한 내용 하나 알고 갈게. 너네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냐면 나중에 배울 텐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이거든.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요,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가 심판할까? 이렇게 안 해. 뭐냐면 누군가 요청을 해야 돼. 제기를 해야 돼. 청구를 해야 돼. 수동적 작용이야. 그러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다가 심판을 청구하는 청구권자는 누굴까? 이건 일단 미리 하나 암기해놔. 이건 누가 청구하냐면 각급 법원이 청구해요. 지방법원이 청구하고, 즉 재판 과정 중에 이 법률을 적용해서 재판을 해서 이를 유죄, 무죄 결정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 그러면 법원의 판사가 위헌법률 심판을 헌재에 청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방법원이 할 수도 있고 고등법원이 할 수도 있고 행정법원이 할 수도 있고 가정법 모든 법원은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 고1통사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정치화법에서 너무 일반적인 내용인데 고1통사에서 여기 나오면 되게 애들이 어려워요. 위헌법률 심판의 청구권자는 누구다? 법원이다. 법원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제 법률을 국회가 만들었어. 근데 이제 명령이 있는데
자, 요거 이제 알면 알면 이제 내가 너희들 좀 인정해줄게. 명령은 누가 만들어? 대통령도 만들고, 장관도 만들어, 총리도 만들어. 근데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은 어디 소속이야? 행정부 소속이지. 그래서 명령은 정부가 만드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의 명령을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거야. 총리의 명령을 총리령이라고 하고요. 각부 장관의 명령을 부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오케이? 그렇게. 그래서 너네가 좀 의문을 제기해야 돼. 봐봐. 아니 선생님, 상권분립에 의해서 법의 제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회가 하지. 그럼 원래 정부인 대통령과 총리와 그 각부 장관들은 그 제정된 법을 집행하는 주체잖아. 그 법을 만들 수 있어 없어? 법을 제정할 권한이 없는데 얘네가 강제력에 있는 법규범인 명령을 만들잖아. 뭔가 어폐가 있지. 그래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이런 거야. 너네 만약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사건이 이태원 참사잖아. 안타까운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내가 이제 이거 이런 거야. 그거 보면서 내가 옛날에는 좀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해서 결혼 전에 젊을 때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특히 이제 딸 한 명이 있거든. 6학년 올라간다 했잖아. 딸 바보야 완전. 니네 엄마 아빠처럼 막 보고 싶어 미치겠어. 그래서 집에 막 늦게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딸내미 뭐라 그래? 안녕 하고 그냥 지랄하지. 신경도 안 써. 서운해. 근데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 아니야. 하여튼 내가 막 난리 치는데 1월 1일날 얘가 여기 외대부고에 있잖아. 외대부고 영어 캠프에 들어갔어. 그 추첨돼가지고 이제 3주 동안 있는 거야. 이틀 만에 너무 보고 싶어.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오거든? 근데 나는 수업하느라 못 갔잖아. 그래서 막 아내랑 통화하면 내가 어떻게든 녹음하라고. 좀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 그러다가 5분, 10분인가 통화할 수 있는데 내가 그랬어. 그때 샷건 쉬는 시간이니까 아내한테 그때 잠깐 5분만 아내가 통화하고 나머지 5분 나한테 전화를 시켜라. 그래서 5분 동안 내가 전화를 받았어. 거의 열흘 만에 받았는데 내가 너무너무 막 그래가지고 예원아 이러면서 아빠 안 보고 싶어 했더니 응. 뭐지 이게? 재밌니? 응.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야 진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떠나가겠구나. 근데 내가 얘 4학년 때 각서를 썼거든. 어떤 각서를 썼냐? 얘 도장도 찍었어. 결혼 안 하고 아빠랑 평생 같이 살겠다. 배신할 거지. 분명히 배신하겠지? 여학생들, 너네 벌써 부모님 배신했지? 너네 중에 아직도 아빠한테 뽀뽀해주는 사람? 진짜? 하루에 몇 번? 아니, 일주일에 몇 번? 집에 오면 진짜? 아빠가 달려오지. 너는 안 달려오지. 그럼 너 또 막 딜하지. 내 딸내미는 딜해. 어떻게? 내 딸은 어떻게 딜하냐면 만약 내가 막 뭐 했는데 약간 이런 딜이야. 나 딸내미 날 아버지라고 그러거든? 아니 이걸 내가 시켰어 일부러 7살 때부터. 호칭만 아버지일 뿐이지 지랄은 다 해. 똑같이. 그래서 했는데 얘는 꼭 딜해. 아버지 그럼 이제 뽀뽀 안 해준다? 지금도 안 해주는데 앞으로도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 키워봤자 소용없어? 그럼 나머지는 아빠도 뽀뽀 안 해줘? 나쁜 것들. 아들들 중에 아빠한테 뽀뽀하는 사람 죽여버리게. 징그럽잖아 이거. 그 부모가 나는 이제 내가 그 인생에 그 결혼을 늦게 했다고 그랬잖아. 연애를 10년 했어. 이것도 눈물 없이 못 들어. 소식을 준비해야 돼. 연애 10년 하고 늦게 결혼해서 애가 안 생길 수 있다. 동갑이거든 아내랑. 근데 그 다행히 1년 만에 생긴 거라서 나는 진짜 지금도 그 기억나는 게 애 태어날 때 들어가서 내가 받았잖아. 그 기억을 보면서 사는 거야. 애가 태어났는데 딱 보자마자 내 새끼 맞다. 까매. 내 새끼 맞다. 까매. 그 내가 탯줄을 잘랐잖아. 근데 그 완전 그 애를 내가 이렇게 안고 그 기억이 평생 남을 것 같아. 그래서 너네 부모님들도 봐봐. 니네 5살, 6살 때까지 예뻤지? 그리고 부모님 그때 속았잖아. 씨발 이거 천재다. 알파벳을 외우네? 그 기억으로 지금 평생 사시는 거야. 가끔 문득문득 너네 볼 때마다 아마 지금 거의 살인의 충동을 느끼실걸? 그래서 참는 거야. 그래서 키워봤자 소용없구나.
하여튼 내가 애 키우다가 좀 힘들 때만 너희들한테 상담할 테니까 좀 알려줘. 알겠지? 뭐 씨발 뭐 시간당 얼마 있던 소리 하지 말고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일단 이거 받고 그럼 잘 봐. 이런 거야. 내가 이태원 참사 얘기하는 게 왜냐면 20대 자식들도 부모한테는 새끼가 애기거든. 근데 이게 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잘 살아. 근데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정상적 생활을 못해. 그냥 인생 끝난 거야. 절대 정상적 생활을 못해. 그거 어떻게 사냐. 자,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자, 이제 법을 만들겠지, 국회에서. 그럼 뭐 1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만듭니다. 2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위원을 선임해야 되는데, 특별위원을 구인으로 한다. 그치?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 특별위원 설치하고, 그 다음에는, 사무실 결정해야 되지. 그치? 그 다음에 특별위원을 설정했다면 또 특별위원들 밑에 직원들도 뽑아야 되잖아. 그들을 몇 명으로 할지, 또는 특별위원 월급을 몇 명을 할지, 이런 월급까지 정해야 돼. 근데 이런 모든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법률로 만들면 페이지가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돼요. 너무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니,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법률을 만들면 행정부가 집행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잘한 내용들은 스킵하고 행정부 너네가 집행하면서 니네가 만들어라고 정부에게 넘겨준 거야, 권한을.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위임했다. 입법의 기능을 위임했다고 해서 명령을 위임 입법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결국 정부는 국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거지.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그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되는 거고, 이건 중요해서 평생 가는 걸 내가 좀 자세히 설명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는데 지방정부에서. 자, 너네 봐봐. 지방정부도 또 하나의 정부잖아. 그럼 거기에 대통령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지자체장이 하는 거고, 지방의회가 또 따로 있지. 그래서 지방의회가 법률을 만드는 게 지방정부의 법률이 조례야. 그래서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든 거야. 자, 그럼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를 지자체장이 집행하거든. 지방정부의 장이 지자체장이니까. 그래서 규칙은 조례를 집행하면서 지방자치의 장인 지자체장이 만드는 거야. 되니? 일단 여기까지 체크했고,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학교 교육통사 내신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는 건 이거야. 잘 봐. 그럼 이제 하위법규범인 조례가 있어. 하위법규범인 명령이 있어. 자, 또 하위법규범인 규칙이 있어. 자, 또 하위법규범으로 뭐가 있냐면 처분이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처분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지. 처분은 뭐냐면 행정각부의 결정이야. 예를 들어, 너네 최근에 노래방 간 적 있니? 이제 코로나 풀렸으니까 갈 수 있지. 그게 신기한 게 어떤 학원 가면 10층 건물인데 학원이 7번 고층이거든? 근데 5층에 노래방이 있어.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면 옆에 교복 입은 새끼 3명이 토요일인데 막 신나 있어. 그러면서 너 무슨 노래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지네끼리 노래방 가는 거야. 미리 막 노래를 정하고 있는데 난 그걸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어떻게 맨정신에 노래방을 가지? 너네 부모님들도 비슷하신데 어른들 보면 대부분 다 나는 그냥 기본 일단 소주 2병을 넘어야 가거든. 난 맨정신에 노래방 간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이제 노래방을 가면 래퍼야. 너네 상상을 초월해. 너네 진짜 놀랬다. 나한테 수업 중에 2병만 먹여봐. 또 너네 보면 지금 이제 너네 고등학교 가면 이제 막 프리패스 인강 많이 들을 거 아니야. 그럼 인강 선생님 다 알잖아 내가. 그럼 이제 가면 같이 가면 다 이제 막 그냥 놀면 나는 일단 테이블 위에 올라가거든. 근데 맨정신에 절대 못 볼 거니까 앞으로 못 볼 건데 나중에 대학 가면 찾아와. 나한테 2병만 사주면 내가 올라가요. 그래서 난 신기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너희들이 노래방을 가면 몇 시까지 노래할 수 있니? 야, 노래방도 안 가니? 집에 공부도 안 하고 정체가 뭐야 도대체? 청소년은 노래방 10시까지 할 수 있어. 술 먹을 수 있어. 너네 술 먹을 수는 있어. 너네한테 술을 판매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네가 술을 마셨다고 해가지고 너네가 뭐 징역 2년 이런 건 없어. 야, 만약 술 먹는데 만약 처벌했으면 이미 너네 중에 마셔본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너희들이 이제 깜빵에서 인강 수업 듣는 거지. 그치? 뭐 촉법선언 있다는 소리 하지 말고요. 그래서 원래 술도 판매하면 안 돼. 근데 노래방 주인이 너희들한테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고 술을 판매한 거야. 걸렸어. 그러면 행정구청, 관청이, 구청이 와서 단속하거든? 그럼 구청에서 뭐 하냐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거야.
이해돼? 그 처분은 뭐다? 행정부의 결정, 행정관청의 결정. 자, 그런데 그러면 명령이나 규칙이나 이 처분은 상위 법규범, 헌법 위배하면 돼, 안 돼? 안 돼. 법률 위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위법한지, 위헌인지 심사해야 될 거야. 그러면 명령규칙 처분의 위법, 위헌 여부 심사는 어디서 하냐면 각급 법원이에요. 내가 지금 각급 법원이라고 하는 얘는 법원은 등급이 다 다르거든. 너네가 알고 있는 최고 법원은 어디야? 대법원. 그 밑에 법원은 일반적으로 고등법원. 제일 밑에 법원은 지방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등 모든 법원이 그렇게 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명령규칙 처분을 위법한지 위헌한지 심사해서 명령규칙 처분이 위헌이거나 위법이면 무효로 만들어. 그런데 이거 쉽지. 그래서 이제 함정이 이거야. 그런데 명령규칙 처분을 심사할 때는 여러 번 심사하거든.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거. 그러면 그냥 심사가 아니라 최종 심사는 누구야? 가장 높은 법원. 대법원이야. 그래서 이제 봐봐.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야. 그냥 심사하면 무조건 어디? 법원. 하지만 최종이라는 표현 들어가면 무조건 어디? 대법원. 까리? 좀 미안. 너도 이해 못하겠다. 이해했니? 오케이. 죄송합니다. 지금 영어를 쓰면 안 되는데 내가 수능 끝나고 원래는 11월 18일에 끝나면 놀아야 되는데 끝나고 이제 EBS 촬영하고 내신까지 했던 12월 14일에 끝나가지고 바로 그날 저녁 비행기 타고 괌에 갔어. 그리고 12월 30일 잡았어. 거의 16일 동안 있었나? 그랬더니 그 영어가 계속 편해서 이해해주세요. 오케이. 자꾸 나와. 미안해. 자, 그럼 어디가 정리된 거냐면 89페이지 봐봐. 거기 보면 법규범의 위계 있지. 내용은 되게 간단하지만 이 정도 내용까지 다 알아요. 이 정도 내용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위에 인간존엄성의 실현과 인권보장, 그 다음 헌법과 입헌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페이지 갑니다. 자, 90페이지 보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청천권, 사회권, 총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출제 마치야. 이거 너네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올 텐데 여기서 보통 4-5문제까지 나와. 그럼 먼저 자,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다. 여기 가야 되겠다. 여기 갑자기 우유보다 되겠지? 자, 이제 우리 기본권의 종류를 볼 거야. 자, 기본권의 종류를 보는데 일단 여기부터 확인할게요. 자, 기본권 중에는 포괄적 권리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열거적 권리가 있어요. 일단 이걸 구별해야 돼. 그래서 포괄적 권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포괄적이니까 범위가 넓은 거지. 그래서 포괄적 권리는 그 기본권이 헌법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면 당연히 보장하는 거야. 즉 헌법에 기본권의 종류가 이거라고 써 있어. 기록되어 있으면 당연히 보장하는데 만약에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해요. 포괄적 권리니까.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하는 거예요. 너네 아까 내가 헌법 10조에 인간은 존엄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지. 근데 행복만 있잖아. 근데 아까 말했지만 조망권도 행복에 포함된다고 봤지. 그럼 조망권은 행복이라고 명백히 규정됐어, 안 됐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 그래서 보호받잖아. 그러면 그거는 무슨 권리야?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받으니까 포괄적 권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열거적 권리는 말 그대로 헌법에 열거된 것만 보장받아요. 열거되지 않으면 절대 보장받을 수 없어.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요 열거적 권리가 종류가 3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참정권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권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3가지는 열거적 권리고 나머지는 모두 포괄적 권리예요. 나머지는 모두 포괄적 권리.
체크하시고. 그러면 자 이제 90페이지 첫 번째 볼게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부터 보자.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냥 인간의 존엄성이야.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념이야. 그럼 이제 밑줄 적을까? 이념. 자 너네 이제 공부할 때 항상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너네 이념이라는 표현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럼 물어볼게. 이념이 뭐야? 의미가? 그러니까 너네가 되게 막연해. 정확히 알아나? 이념의 의미는 추구하는 가치를 얘기해요. 이념의 의미는 추구하는 가치야. 그럼 잘 봐.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유권, 평등권, 청구권, 사회권, 뒤에 나온 모든 그 기본권은 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가치고,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지. 그리고 모든 법령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죠. 법령을 만들 때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명시되어 있고요.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목 이따 쓰자. 포괄적 권리. 인간의 존엄성은 포괄적 권리로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당연히 보장받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자 행복 추구권, 쉬운 거 밑줄만 치고 이렇게 물리적 풍요, 정신적 만족까지. 그러니까 의식주 해결, 물리적 풍요 플러스 정신적 만족까지나 또 밑줄 포괄적 권리, 밑줄 포괄적 권리.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자, 너네가 이제 많이 들은 건 자유권이라는 게 있어. 자, 그래서 자유권이 뭐냐면, 다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자유권은 언제 확립됐지? 시민혁명 이후에 확립됐지. 그럼 시민혁명이 발생한 이유는 절대왕정식의 왕이 너무 지 마음대로 해서, 우리를 너무 착취하고 지배하고 억압해서. 그래서 너네 자유권이라는 개념이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유권이라는 개념은 내 마음대로 할 얘기 아니라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거야. 어떤 경우도 국가가 간섭하지 마. 어떤 경우도 국가가 간섭하지 마. 그럼 이거 한번, 너무 이거 이렇게 하면 먼 얘기니까 우리 집으로 따져보자. 야, 너네 집에서 가족이 있어. 대부분 너희들이 이제 한 2명, 많으면 3명, 1명 이럴 텐데, 맘이 있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만약 너네 나가 있다고 쳐봐. 얘들아, 집에서 파워가 엄마가 세, 아빠가 세? 엄마가 세지. 신기하다. 우리 집도 나 어릴 때는 아버지가 진짜 셌어. 또 아버지랑 엄마랑 맨날 싸웠어. 동등하게 싸웠어 그때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욱학하면 막 던지고 막 이랬어. 그 속으로 저도 되나?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 다 70 넘어서 80대 가까이 되셨거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16년째 노예의 삶을 살고 있어. 내가 볼 때 노예 16년이야. 그래서 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또 우리 아버지가 또 너네 그런 거 들어봤지. 완전 경상도 남자야. 그리고 대구 옆에 상주 완전 그 또 유교적.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아버지랑 4마디 했어. 진짜 옛날 분이야. 그 하시던 분이 지금은 식사를 하시고 끝난 다음에 자기가 먹은 걸 조용히 들고 일어나. 그리고 싱크대를 가서 설거지를 하셔. 속으로 또 이게 뭐지? 근데 그건 16년째. 남자가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친구도 없어. 그러니까 엄마 눈치를 보는 거야. 명절 때 아버지 집에 갔다? 어머니 집 가서 소파에서 잠들었어. 눈을 깼더니 아버지가 청소를 하고 계셔. 야, 생각해봐. 나도 이제 아들이고 성인이잖아. 아버지가 청소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돼. 그건 아버지의 자비지. 그래서 계속 자는 척했어요. 좀 이따 또 시험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이거는 우리 엄마 성격이 또 극성 맞아가지고 청소기 돌린 다음에 반드시 손으로 물걸레질을 해야 돼. 바닥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 바닥을 쫙 달라붙어 이렇게 닦고 있어. 가슴이 짠하지. 하지만 계속 잤지. 왜 이거 아버지의 일이니까. 그걸 내가 한번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그 역학구조가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약해져. 너희도 똑같을 거야. 엄마가 세지. 그러면 너희들한테 공부하라고 계속 푸시하고 소리치고 으악 하시는 분은 엄마야, 아빠야? 엄마야. 아빠의 무관심이 아이들의 대학을 결정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는데, 그럼 이제 어떤 존재냐면 엄마는 시민혁명 이전의 왕과 같은 존재지. 그렇잖아. 그래서 나도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하도 막 제일 많이 했던 게,
우리 어머니 세대는 또 6.25 때 이전 세대니까 힘들게 사셔가지고 맨날 불 안 껐다고 난리 치셨어. 막 10분을 뭐라 그러고 특히 양말 뒤집어 벗어났다고 생난리를 치셔. 그래서 나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다가 양말 뒤집어 벗으려고 결혼했어요. 성공했어. 지금 맨날 뒤집어 벗어. 너무 행복해. 우리 아가 절대 뭐라고 안 그러거든. 자, 그런데 봐봐. 내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28살 때 잠깐 2년 동안 독립했어요. 독립해서 여의도에 지금도 기억나. 여의도에 KBS 방송 옆에 코오롱 오피스텔인가 있었거든. 거기에 원룸 그 모든 건 냉장고 세탁기 다 있는 원룸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들어가서 2년 동안 살았는데 봐봐. 그럼 나는 엄마로부터 벗어났지. 그럼 이제 더 이상 엄마의 간섭이 없지. 국가의 간섭이 없지. 자유권을 획득한 거야. 28살에. 근데 문제는 처음에 행복했다? 내가 시간이 지났더니 처음에 나 청소를 좀 했거든?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청소할까 안 할까? 안 해. 처음에 옷을 빨았거든? 나중에 빨까 안 빨까? 안 빨아. 옷은 한 번 입고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집안에 길이 생겼어요. 쓰레기가 쌓이면서. 그래서 너네 가끔 TV에 나오는 쓰레기집 있지? 그런 식으로 됐어.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국가가 간섭 안 하면 처음에 행복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개인들이 막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니까 빈부격차 점점 커져 안 커져? 커지지.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 그리고 내 삶이 너무 힘들어. 국가 간섭하면 자유로우면 좋을 줄 알았더니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너네가 볼 때 이 자유권은 적극적인 자유일까 소극적인 자유일까? 실질적 불평등이 커지면서 진정한 자유가 아니어서 단지 국가는 간섭하지 마. 그럼 이거는 소극적 자유가 되는 거야. 그리고 국가의 간섭을 빼라는 얘기는 소극적 자유고 소극적 성격을 띠고요. 자, 또 하나는 방어적 성격을 띠어요. 선택지에 이해만 하고 암기하세요. 자유권은 소극적 그리고 방어적 성격이다. 소극적이고 방어적 성격인데 자유권은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또 하나의 본질적 기본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방어적, 본질적. 그럼 자유권 봐봐.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이나 활동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 맨 밑에 보면 역사상 가장 오래된 밑줄, 본질적, 그 다음에 밑줄, 소극적, 밑줄, 방어적, 그리고 포괄적 권리. 돼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보면 이 자유권의 사례들이 있잖아. 그럼 너희 물어볼게. 자유권의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신체적 자유 밑줄 일단 쫙 쳐두고 요거 이제 학교도 좀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봐봐.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통신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잘 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봐. 여기랑 연결시켜. 시민혁명 이전에는 국가가 마음대로 죽이고 가두고 때렸지. 그치? 그래서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는 국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모든 자유권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 그래서 신체의 자유야. 국가가 함부로 날 가두면 안 돼. 국가가 날 함부로 죽이면 안 돼. 그래서 자유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자유의 실현이다? 신체의 자유의 실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이 엄청나게 많아. 또 그거 하나 체크하고 나중에 또 나올 거야. 자, 두 번째. 자, 평등권 갈게요. 자, 너희 보자. 평등권이라는 얘기는 뭐 하면 안 돼? 차별하면 안 되지. 평등권은 차별하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보셔야 돼. 이 평등은 단순히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라고 했지만 또 평등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형식적 평등이라는 게 있고, 자, 또 하나는 실질적 평등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형식적 평등은 좀 좁은 의미, 실질적 평등은 좀 넓은 의미야. 자, 그래서 형식적 평등은 말 그대로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차별하지 마. 그러면 똑같이 기회 주면 끝. 기회 균등이야. 난 차별 안 했어. 기회 똑같이 줬지. 끝. 그러면 이런 거야.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번 레인은 18살 남자. 자, 2번 레인은 18살 여자. 3번 레인은 89세 할머니.
4번 레인은 나. 5번 레인은 5살 아이. 자, 그럼 100m 달리기할 때 똑같이 기회 줬지. 차별 안 했지. 형식 평등.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그들의 어떤 사회적 배경, 아니 후천적 또는 선천적 요인들을 고려 안 하고 신체적 상태 고려 안 하고 똑같이 출발선을 세우고 기회균등 차별 안에서 하면 하지만 1등은 무조건 누가 할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항상 1등은 누가 하겠어? 4번이 하겠지. 1번이 2등 할 가능성이 크고, 그치? 그리고 89세 할머니는 100m 뛰는데 한 20년 걸리실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봐봐. 현실적으로 계속 이렇게 기회균등 차별 안에서만 강조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불평등이 어떻게 되겠어? 커질 수밖에 없다. 평등을 외쳤지만 오히려 실질적 불평등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거야. 너네 봐봐.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한테 똑같이 수능 볼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러면 사실상 강남권과 농촌 지역 차별 불평등 생겨 안 생겨? 강남권 아이들만 대학을 더 많이 갈 가능성이 크지.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실질적 평등이야. 실질적 평등은 이 형식적 평등으로 똑같은 기회균등을 했지만 격차가 발생했다면 그 격차를 뭐 해주겠다는 거야? 줄여주겠다. 그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사람 또는 뒤처진 사람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돼서 격차를 막 줄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 실질적 평등은 원래 평등은 차별하면 안 되는데 뭐를 인정해 주는 거냐면 합리적 차별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너는 입시제도 중에 생각해봐. 정시 100% 하면 누가 유리해? 강남권, 분당권 아이들이 지방, 농촌보다 유리하지. 그래서 그 격차를 줄이게 나온 게 농어촌 균형 선발이잖아요. 농촌 지역 학생들만 쿼터를 따로 해서 그들이 점수가 좀 낮아도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럼 그건 일종의 차별인데 합리적 차별인 거지. 격차를 줄여주는. 돼요? 그러면 시험에 이거 나온다. 평등은 두 가지가 있어.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이 있는데, 그럼 얘들 해봐. 형식적 평등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남자, 여자, 할머니, 나, 애가 있어도 남자와 여자 다르지. 그 남자들은 같지. 그 같은 것은 갖게 되어 하지만 다른 것도 갖게 되어. 이해돼? 그래서 자, 형식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갖게 되어 하는데 다른 것도 갖게 되어 해요. 같은 것은 갖게 되어 하는데 다른 것도 갖게 되어 하는 거지. 시험 볼 때 수능 정시는 누구에게나 기회균등이니까 강남권 아이들끼리 갖게 되어 하고 농촌 아이들끼리도 갖게 되어 하지. 같으니까 단 강남권과 농촌은 다르지만 또 갖게 되어 하지. 하지만 얘네들은 강남권은 갖게 되어 하고 농촌은 농촌끼리 갖게 되어 하지만 강남과 농촌은 다르지. 그러면 다른 것은 다르게 되어 하는 거지. 다시 정리. 같은 것은 갖게, 다른 것도 갖게 되어 하면 형식적 평등. 같은 것은 갖게 되어 하지만 다른 것은 다르게 되어 하면 실질적 평등. 여기까지. 자, 그럼 교재 보자. 자, 평등권, 차별 인정. 다시. 방금 말한 건 교재 없으면 따로 필기해 두시고요. 평등권의 세 번째.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요거 그냥 선택지로 쫙 나오니까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앞으로 너네가 문제를 풀다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그러면 무조건 평등권이야. 그리고 포괄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써줄게. 평등권도 본질적 권리야. 그럼 시험에 본질적 권리 그러면 자유권, 평등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참정권이 있어. 자, 참정권까지만 조금 쉴게요. 너네 내가 아까 혼자 사는 얘기 했잖아. 나 혼자 살았는데 28이라 그랬지. 2년 살았거든? 나는 내가 28살 되면 되게 성인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원룸이니까 긴 복도형의 방들만 짝짝 있는 거야. 오피스텔처럼. 근데 한 2달 지났는데 하루는 이렇게 자려고 12시에 누웠어. 근데 그 복도의 바람 소리랑 복도의 발자국 소리까지 되게 예민하게 들리는 날 있잖아. 예를 들어 너네 누웠는데 막 시계 초침 막 다 들릴 때 있잖아. 그날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다 들리는 거야. 근데 갑자기 무서워. 남자 나이 29살. 그래가지고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밤을 아예 잠을 못 잤어.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갔어.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가 그때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거든. 엄마 내가 강아지 좀 데리고 갈게. 무서워서 강아지가 귀신을 물리쳐줄 거 아니야.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만두였어 이름이. 뭐 이런 거 많아. 만두야 만두 먹지 이런 거 있었는데 말티즈였거든. 근데 이게 혼자 사니까 생각해봐.
혼자 살면 너네 그 TV 프로 중에 나 혼자 산다 있지? 그거 다 뻥이야. 거기 보면 이렇게 딱 걔네 혼자 사는 거 보는데 걔네 혼자 말 많이 하지. 혼자 사는 새끼가 누가 말을 하냐? 거기 보면 이러잖아. 이시영 같은 애 갑자기 이렇게 식탁 가더니 오늘은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누가 그렇게 말을 해 혼자.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사는데 말이 없어지니까 점점 어느 순간 외로움을 느끼다가 너네 그런 경우 있어 혹시? 살다가 너 많이 오래 살지 않았잖아. 그치? 혹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있니? 없잖아. 그럼 너네 그 짧은 인생이지만 문득 외롭다고 느낀 적 있어? 문득 외롭다. 언제 내가 느꼈냐면 이제 그 원룸이니까 이제 거실에 소파가 있고 옆에 침대 있고 앞 벽면에 TV가 있어. 옆에 만두가 앉았어. 근데 너네 말티즈 알지? 하얀색인데 눈깔 졸라 크잖아.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개콘인가 그랬어. 옛날이니까 혼자 웃기가 막 웃고 있었어. 근데 이 말티즈 만두 새끼가 리모컨을 발가락 눌렀나 봐. 갑자기 화면이 꺼져. 근데 거기 꺼진 화면에 씨발 혼자 웃고 있는 나를 본 거야. 갑자기 이게 뭐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막 웃고 있는데 이 새끼가 또 끌까봐 내가 웃다가 또 꺼지면 또 외로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리모컨 어디쯤 보는데 만두를 딱 봤는데 내가 웃으면서 봤는데 그 새끼 눈 아래 웃고 있는 내가 비쳐. 그걸 보고 이건 아니다. 정말 외로울 때 언제냐면 혼자 살 때 정말 외로울 때. 너네 봐봐. 너네 집에서 거실에 딱 방울 들어갈 때 그러니까 문턱이 있잖아. 거기 발가락 부딪혀 봤지. 아파 안 아파? 그럼 너네 막 소리 지르고 으악 하면 엄마가 달라고 괜찮니 막 이러잖아. 근데 혼자 있어. 부딪혔어. 아파. 소리 지르면 누가 오니 안 오니? 그럼 그때 소리 안 지르. 그냥 어떤 줄 알아? 씨발 그냥 막 그때 느꼈어. 사람이 이래서 결혼을 하는 거야. 하세요. 너네 결혼 할 거니? 아직 먼 얘기인가? 야, 너네 평균 수명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내가 볼 때 너네 때는 120까지 살까? 야, 생각해봐. 너는 씨발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야 돼? 한 117년 더 살아, 아니 107년 더 살아야 돼. 아휴, 끔찍하다. 노후들이 빨리 해라. 어? 와, 끔찍하다. 다음 주에 한번 얘기 좀 해줄게. 다음 주 미리 예고. 너네 엄마 아빠가 특히 너희들 맨날 공부하라고 특히 엄마 공부가 잔소리 하잖아. 근데 엄마는 니네 나이 때 공부했을까? 안 했어. 절대 안 했어. 엄마 맨날 자고 앉아 장난 아니었을 거야. 졸고. 그래서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한번 왜 그랬는지 그 엄마의 심리 분석. 그 내가 오은영 리포트 형식으로 금쪽 상담소 형식 엄마의 심리 분석을 해줄 거야. 그 집에 가서 물어보면 엄마가 너 어떻게 알았어? 그럼 이제 내한테 들었다고. 그럼 이제 엄마가 연락이 오겠지. 정 좀 봐주세요. 그럼 내가 정 봐드리고. 참정권까지 하면 쉽게 해요. 참정권 봐봐. 얘들아, 참정권은 어려운 말 그냥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읽어봐.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적 권리인데 능동적 별표주의. 일단 외우세요. 능동적 권리란 표현 나오면 무조건 참정권이고 아까 봤지만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은 무조건 평등권이나 그 열구적 권리입니다. 참정권은 세 가지가 있어서 밑줄장 선거권 밑줄, 공무담임권 밑줄, 국민투표권 밑줄. 무조건 다 밑줄죠. 세 개 꼭 외워. 참정권에는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이 있는데 자, 좀 이거 구별하고 할게. 얘들아, 선거권이 뭐야? 이거 외우자. 선거권은 대표를 뽑는 권리야. 그 선거라는 말 자체가 대표를 뽑는 거야. 자, 그러면 너네 선거권 있어 없어? 너네 아직 없지. 우리나라 몇 세부터 선거권이? 국회의원 선거권. 난 18세. 근데 이제 18 만자 빼야지. 나는 나이가 2살 젊어서 너무 땡큐예요. 이제 무조건 만으로 하니까. 그 선거권은 대표를 뽑는 권리야. 그거 물어볼게요. 선거권이라는 얘기, 선거는 직접 민주정치와 간접 민주정치와 둘 다야. 대표를 뽑아. 대표에게 맡기지. 간접 민주정치지. 선거 이퀄 무조건 대의제. 선거 이퀄 무조건 대의제. 자, 그러면 공무담임권이 있어. 얘들아, 공무담임권은 뭐냐면 공직을 담당할 권리. 공직을 담당할 권리. 자,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세부터는 외울 필요 없고 알아나?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25세 이상이면 출마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40세 이상이면 출마할 수 있어. 자, 이 중에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
외모는 한 3명 있는데 없어? 나는 둘 다 출마 가능합니다. 내가 대통령 출마하면 너네 찍어줄 거야 안 찍어줄 거야? 난 너네 절대 안 믿어 씨발. 야 이렇게 해놓고 딱 나갔더니 2표 나랑 안 해. 개망신이지. 대통령 선거에 2표 나오면 허경영도 10만 표가 나왔는데. 허경 아시죠? 공중부양. 야 그분도 10만 표가 나왔는데. 허경이 그분은 되게 대단하신 분이야. 자기는 공중부양할 수 있대잖아. 축지법 할 수 있대. 근데 옛날에 좀 화성인 바이러스를 풀어 나왔어. 그래서 공중부양과 축지법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김구라가 보여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스튜디오에서 일단 내가 공중부양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보여주겠대. 그러면 하는 말이 축지법을 보여주겠대. 그러면서 실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딱 쓰더니 갑자기 몸을 이렇게 기울여. 그럼 너 달려가. 그 다음에 이게 축지법이래. 그랬더니 김구라가 옆에서 똑같이 했더니 김구라가 더 빨라. 김구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축지법은 가까운 거리에서 판단이 안 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축지법을 쓰면 빨리 갈 수 있대. 역시 어떤 또라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뛰어가냐. 근데 그분도 10만 표가 나와서 그래서 공무담임권은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권리고요. 국민투표권은 뭐냐면 국가의 중요 정책을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합니다. 그럼 국민투표는 간접민주정치야, 직접민주정치야? 직접민주정치. 이 세 가지 암기 이게 뭐다? 참정권. 되니? 자, 그럼 우리 참정권까지 정리가 됐고요. 10분만 쉬었다가 사회권 배로 갈게요.